중국의 춘희로 알려진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여인 소소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화려한 유벽걸을 타고 그대는 청총말을 타셨네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서 이어갈까요? 서릉의 송백나무 아래에서요. 소소소의 동심가는 중국판 춘희로 잘 알려져 있다. 알렉산드르 듀마가 진정한 사랑이 인간을 고귀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춘희보다 약 1300년 전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쪽 왕조인 제나라에서 살았던 한 여린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소소소는 부모님의 무남동녀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자 그녀는 가족 재산을 처분하고 유모와 함께 서령교 서쪽으로 이사하여 소나무 숲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자신이 만든 유벽걸을 타고 서호 주변을 유람하며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다. 그녀는 영리하고 총명했으며 뛰어난 아름다움과 기품을 갖추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운치 있고 당당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부모님의 통제가 없어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젊은 선비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집에는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고 그녀는 전당 지역에서 이름난 시기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소소소는 본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의 조상은 동진 왕조 시절에 고위직을 역임했다. 동진이 멸망한 후 그녀의 가문은 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인 전당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날 때 가져온 귀중품을 자본으로 상업에 종사했다. 소소소의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부호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소소는 부모의 유일한 자녀였으므로 어릴 적부터 소중히 여겨졌다. 그녀는 작고 여린 체구 때문에 소소라는 이름을 얻었다. 소씨 가문은 비록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조상의 선비 정신이 여전히 집안에 깃들어 있었다. 지혜롭고 빠른 이해력을 가진 소소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서예와 시에 능통했으며 다른 여러 재주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 적립된 재산도 일하지 않고 단감을 하나씩 꺼내 먹듯 조금씩 사용하면 금방 바닥나게 마련이다. 소소소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반으로 찾아온 시인과 묵객에게 시를 주고받으며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를 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시기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점에서 몸을 파는 기녀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재능은 많은 젊은이들을 매혹시켰다. 그녀가 직접 만든 유벽거가 서령교와 서호의 경치 속에 등장하면 젊은 남성들이 그녀를 따라 줄을 지었다. 이를 보면 현재 오빠 부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다. 청총말을 탄 용맹스러운 젊은이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의 이름은 완욱, 재능과 지혜로 빛나는 인물이었다. 청총말은 갈기와 꼬리가 푸른 빛을 띠고 몸통은 순백의 준말을 의미한다. 그날 소소소는 평소와 같이 유벽거를 타고 있었다. 유벽거는 옛날 사람들이 기름칠로 장식한 수레로 부유한 가문에서 신부를 맞이할 때 사용되었다. 소소소는 완욱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동심가를 부를 때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사랑의 고백이 이토록 솔직할 수 있다니? 사랑 고백에 꾸밈이 필요할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슨 화려한 말이 필요하겠는가? 서릉의 송백나무 아래에서요 라고 노래할 때 소소소는 환하게 웃으며 오른손에 집게손가락을 쭉 펴고 서릉의 송백나무를 가리켰을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을 맺자고 고백한다. 완욱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해버렸다. 그날 저녁 무렵 완욱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예의 바른 미인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둘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서호 주변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길지 않았다. 남재의 수도 금능에 있던 완욱의 아버지는 아들이 전당에서 매일 기녀와 함께 시간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소소소의 나날은 사랑하는 이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이 길어짐에 따라 그녀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고하지 않았다. 그녀를 동정한 유모가 품위 있는 젊은 선비를 선정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배려하자 그녀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집 앞은 다시 시인과 묵객들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19의 젊은 나이에 첫눈에 반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 호숫가를 거닐던 소소소는 가슴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완욱을 닮은 한 젊은이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소박한 옷차림에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부족한 돈 때문에 길을 나설 수 없어 멈춰 서 있었다. 그 시리에 빠진 젊은이의 이름은 포인이었다. 이 젊은이는 분명히 급제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판단에 확신을 가졌다. 그녀의 눈에는 젊은이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 보였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포인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포인은 가슴에 큰 포부를 품고 과거 시험장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여기 그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당시 양자강 상류 지역을 담당하던 관찰사 맥락은 공모를 위해 전당을 방문했다. 그는 소소소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재능을 알고 있어 만나고 싶었으나 관찰사로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이렇게 여러 번 그의 요구를 거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신 앞으로 오게 했다. 화가 난 그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의 요구를 견디다가 마침내 나타났다. 그때 관찰사 맥락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 그 매화를 바라보며 시 한 편을 지어보아라. 소소소는 차분히 말했다. 서두르지 않고 노래하듯 천천히 읊었다. 매화가 아무리 우아해도 봄 추위에 어찌 맞설 수 있을까? 콩팥을 헤아릴 줄 아는 이라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세상을 아는 젊은 여성의 단호함이 묻어난다. 관찰사 맥락도 그녀의 빛나는 재치에 마음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욱은 아버지의 엄한 명령에 금능으로 떠나고 한 번 떠난 후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소소소는 그리움이 쌓일 때마다 겪는 깊은 아픔을 견뎌냈지만 다음 해봄 어느 날 깊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령에서 태어나고 죽어서 서령에 묻히길 원했던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은 그녀의 풍부한 재능과 한 남자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깊이 존경했다. 또한 그녀가 가인방명의 운명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활주의 지방자사로 임명된 포인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소소소의 죽음을 마주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소소소의 관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포인에게 소소소는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존재였다. 그는 자신에게 베푼 그녀의 은혜를 기리며 그녀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오늘도 그녀는 서령교 근처 모재정 아래에서 사랑하는 완욱을 기다리며 누워있다. 모재정은 그녀의 남다른 재능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완욱을 끝까지 그리워한 그녀의 영혼을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하늘을 향해 솟은멋진 처마를 지탱하는 기둥마다 주련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오래도록 붙잡는다. 복사꽃은 흐르는 물에 따라 멀리 사라져가고 향기로웠던 유벽권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판 춘희로 알려진 소소소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